됐어요. 자,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주에 전국에 있는 학원들 다 수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우리가 수업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자 이렇게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해야 될 곳은 548쪽에 보시면은 건축물 높이부터 자 우리가 오늘 수업을 하는데 오늘 건축법과 농지법 정리를 다 합니다. 자,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자 농지법부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도를 가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댁에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학원에 한번 내방을 해서 체계도를 좀 수령해 가셔야 됩니다. 체계도를 가지고 수업을 농지법부터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은 548쪽에 건축물 높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자 1절에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등 제한에 있어서 1번에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2번에 건축물 용적률에 관한 것은 국토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히 보실 필요가 없고, 자 3번에 맞백 건축 및 연결 복도나 자 4번에 대지안의 공지 같은 부분은 자 5, 6월 달에 한번 보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내려가서 자 건축물 높이 제한, 자 1번 건축물 높이 제한의 필요성이나 2번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은 3, 4월에 가서 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1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3, 4월에 가서 봅니다. 자, 옆 페이지 551쪽에 하단에 자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공동주택 높이 제한은 버리세요. 자, 그 부분은 버리시고, 이 부분은 뭐냐? 여러분 아파트 살고 계시면 아파트 각 동을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 동이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 1조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즉 아파트 각 동을 배치하는 내용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 시험에 출제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버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553쪽에 적용 특례에서 1번 인접 대지 경계선 기준도 버리시고, 동그라미 2번 부분도 버리세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4번에 적용 배제 부분은 3, 4에 가서 봅니다. 자, 책을 이제 넘기시고, 557쪽에 보시면 자 높이 면적 등과 특별 건축구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절에 건축물 면적 높이 청수 산정 방법에 있어서 면적 산정 방법의 1번 대지 면적, 자 줄을 칩니다.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렇게 줄을 치시고,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봅니다. 대지다 하는 것은 건축할 수 있는 토지죠. 자 그래서 대지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해라 이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대지 면적이 반듯하면은 산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지면이 자 이와 같이 울퉁불퉁하다면 이거 어떻게 산정할 거냐, 반듯한 이 면만 대지 면적으로 산정하고 울퉁불퉁한 이런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에 제외하는 것, 이걸 수평 투영 면적이다. 반듯한 것만 산정해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은 이런 경사지 같은 데 대지가 있을 때, 자, 이 부분의 대지 면적 산정은 자, 반듯한 이 면만 산정을 하고, 경사면 이런 부분은 대지 면적에 산정하는 것에서 제외하는 것이 수평 투영 면적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밑에 박스 내용은 3, 4에 가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건축 면적 보시고, 개념의 줄을 칩니다.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진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까지 줄 치시고, 다만 외벽이 없을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진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건축 면적은 건축물이 앉은 면적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외벽, 외벽이 없을 때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진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하는데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외벽이 이렇게 있다면 건축 면적 산정할 때는 외벽의 중심선, 이쪽의 외벽의 중심선, 자, 요거로 둘러싸진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반듯한 이 면만 건축 면적으로 산정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벽 일부가 이렇게 건축 면적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원칙인데 모든 건물이 다 이래 생긴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한옥이나 전동사찰 같은 경우에는 자, 이와 같이 처마나 이런 부연이 많이 튀어나옵니다. 전통사찰은 요 끝에서 4m, 한옥 같은 경우에는 이 끝에서 자 2m를 후퇴시켜요. 이쪽 끝에서도 2m 이렇게 후퇴시키고, 자 그리고 자 요거로 둘러싸진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반듯한 이 면을 산정을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건물이 없는 이런 부분도 자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건축 면적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이 건축 면적 산정 방법에 관해서는 여러분 시험에 아예 출제된 적이 없고 공인중개사와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출제가 안 됩니다. 이 건축 면적은 주로 건축하시는 분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이번에 건축 면적의 산정이라는 부분이 자 어떻게 다양한 건물들의 건축 면적 산정하는 방법들이 쭉 나오는데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실 필요 없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고 559쪽에 3번의 바닥 면적 봅시다. 개념 줄칩니다.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렇게 줄치시고,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바닥 면적은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하는데, 자, 구획이다라는 것은 건축물에 있어서 각 층별로 구획되어 있고 또 같은 층에서도 여러 개 구획될 수가 있죠. 자, 이런 각 층별로 같은 층에도 여러 개 자, 벽이나 기둥으로 이렇게 구획된 중심선 기준으로 산정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림을 나타내면 이런 뜻이에요. 자, 1층, 2층 건물이 있으면 1층은 또 중간에 벽으로 이렇게 구획됐다면, 자, 일단 바닥 면적은 앞에 있는 건축 면적과 다르게 건축 면적은 건축물에 하나씩만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 면적은 자, 건축물의 각 층별로 또 같은 층에서도 여러 개 구획되면 여러 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구획된 이 벽 중심선, 이 벽 중심선 해서 이렇게 반듯한 이거 하나. 또 200 중심선, 200 중심선에서 반듯하게 이렇게 하나. 2층에는 구획이 없죠. 그러면 200 중심선, 200 중심선 해서 반듯한 이 면으로 2층 바닥 면적 산정하죠. 이렇게 건축물에서는 바닥 면적은 층별로 또 같은 층에도 여러 개 존재하는 것이 바닥 면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이번에 바닥 면적의 산정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또 다양한 바닥 면적 산정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자 3, 4에 가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바닥 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1번, 2번, 자, 그 다음 페이지에 3번까지만 3, 4에 보시고, 자, 4번부터 이하 11번까지는 그냥 버리세요. 다른 법률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시험에 크게 출제가 안 됩니다. 자, 여기서는 주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이 4번의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자, 줄을 칩니다.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자, 그래서 박스 안에 1번 지하층 면적 줄치고 2번 지상층의 주차용 가로 띄어놓으시고 선언 면적 줄치고 3번에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면적 줄치고 4번에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 면적 줄치고 이 네 가지는 용적률 산정의 연면적에서 제외하라 이 뜻인데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연면적이다라는 것은 사을 연자입니다. 면적을 사한 면적이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을 연면적이다. 각 층 바닥 면적 더한 값이 연면적이다 이 뜻이에요. 자, 이때 각 층에는 자, 지하층 같은 거, 자,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 주차장층의 바닥 면적은 원칙적으로는 포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연면적에서는 지하층이나 주차장층으로 쓰고 있는 바닥 면적은 포함합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에서는 근본적으로 제외할 것이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피로티 같은 부분이라든지 다락 같은 것은 바닥 면적에서는 제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더한 것을 연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용적률을 산정할 때, 그러니까 용적률 공식이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입니다. 곱하기 100인데 이때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바닥 면적은 넣지 마라 이 뜻이에요.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도 넣지 말고 피난안전구역 대피공간으로 쓰는 부분도 바닥 면적은 넣지 마라 이 뜻입니다. 추가로. 자, 그래 이렇게 알고 있어야 시험에 안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자 이렇습니다. 자, 여기 대지가 200제곱미터짜리 대지에 지하 층이 바닥 면적이 100이고, 자, 1층에 주차장으로 쓰는 층이 있습니다. 바닥 면적이 100이고, 자, 2층은 사무실로 쓰죠. 바닥 면적 100이고, 3층, 4층, 5층은 주택으로 씁니다. 자, 바닥 면적이 100이다. 자, 이런 그림을 주어지고 이 건물의 일반적인 연면적은 얼마냐? 자, 그 다음에 용적률을 산정하기 위한 연면적은 얼마냐? 자, 그 다음에 이 건물의 용적률은 얼마냐?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연면적은 여기 보시다시피 피로티나 다락이 있는 부분 제외해야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피로티 다락이 없으니까 제외할 것이 없고, 일반적인 연면적에서는 지하층이나 주차장층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자, 지하층 넣고 주차장 넣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층의 바닥 면적 더하니까 일반적인 연면적은 600제곱미터가 나오죠. 용적률을 산정하는 연면적에서는 지하층이나 주차장, 피난, 대피공간 빼야 되죠. 지하층 빼고 주차장 빼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층의 바닥 면적만 더하니까 400제곱미터가 됩니다. 용적률은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에 용적률 산정한 연면적 위에 구해놨죠. 400제곱미터. 이 약분하면 2가 되죠. 곱하기 100이니까 용적률은 200%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기준을 알고 있어야 시험에 안 틀립니다. 자, 이제 옆 페이지 가서 높이 산정 방법. 건축물 높이는 개념의 줄치입니다.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 그렇게 줄치시고, 자, 상단이란 말 동그라미에서 위에 씁니다. 옥상 바닥이라고 썼습니다. 옥상 바닥. 그래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는 지표면에서 옥상 바닥까지 높이를 건축물 높이다 이 뜻입니다.
그 외에 양가로 이번에 내려가서 건축물 높이 산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번은 5, 6월 달에 할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은 버리시고, 자 내려가서 청수 산정 방법 박스안에 1번 줄칩니다. 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청으로 보고 청수를 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줄칩니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서 청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청수를 건축물 청수로 산정한다. 이렇게 줄친대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청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는데 1번 내용은 5, 6월 달에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2번 지하청 줄주시고, 지하청은 어떤 경우에도 청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그림을 주어지고, 자, 여기에 지하 1층, 지하 2층, 지표에서 이 부분이 자 16m, 지표에서 이 부분은 24m. 자, 이렇게 주어지고 이 건물은 몇 층 건물이냐 이렇게 물어요. 줄친 대로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일단 지하층은 청수에 넣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층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한 층을 4m로 산정하면 되죠. 그럼 4m 하고 16m 하니까 여기는 4층 부분이 되고 이쪽은 6층 부분이 되죠. 자,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를 때는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 층수로 보니까 이 건물은 6층 건물이다. 이런 형태로 출제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3번의 처마 높이나 4번의 반자 높이나 5번의 청고, 여러분 시험에 놓은 적이 없습니다. 다 5, 6월 달에 보면 됩니다. 자, 2절로 가서 특별 건축구역, 여러분 시험에 19회 때 한번 놓고 지금까지 10년 넘도록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 건축에 관한 것도 5, 6월 달에 보되, 뭐 책에 보면은 내용이 많지만 필요한 것만 딱 정리해 줄 겁니다. 5, 6월 달에. 자, 이래서 특별건축구역이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교재에 자 거기에 569쪽까지가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제3절에 특별가로구역. 자, 이건 문제풀이 때 한번 보고 정리합니다. 시험에 거의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570쪽에 건축협정이 되어 있는데 건축협정은 3, 4월 달에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573쪽에 결합건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3, 4월에 가서 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교재에 자 578쪽에 가시면 보칙이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는 있어서 1번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는 버리시고, 자, 이거는 자 버리시고. 그 다음에 580쪽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도 버리시면 됩니다. 자, 옆 페이지 가서 581쪽에 이행강점에 관해서는 최근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자, 그래서 3, 4에 가서 한번 봅니다. 자, 그것이 584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3, 4에 가서 이행강점을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제6편 농지법으로 갑니다. 자, 농지법은 여러분 시험에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가. 자, 두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 부분을 잘 공부를 안 해요. 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소홀히 많이 하는데, 자, 그래도 농지법을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할 이유는 시험에도 뭐 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또 이유가 있지만은 나중에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농지법을 좀 알아야 농지 중개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해 두고 농지법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총설에 1절 재정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이 법은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주된 내용은 첫째 줄에 보시면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라는 말이 농지법의 주된 내용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잠시 설명 듣습니다. 예? 내가 어디 끝난지 알고 있거든. 자, 농지법에는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농지 소유, 이용, 보전이 있는데,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될 것이 농지라는 이 토지가 어떤 토지인지 아셔야 돼요. 농지라는 것은 국가 식량 생산에 기반이 되는 토지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 식량 생산에 기반이 되는 토지가 농지이기 때문에 일반 토지와 같이 농지를 취급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일반 토지처럼 농지를 취급하게 되면 국가 식량 생산에 기반되는 토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 식량 생산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이 땅덩어리가 전 세계적으로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에 자, 국가 식량 생산을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느냐? 자, 자급자족할 수가 있죠. 자, 그걸 우리가 보는 것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하나 사려면 줄을 어디까지 서고 몇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자, 결국 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살 사러 갔을 때, 살을 살 때는, 자, 그렇게 기다립니까? 그냥 마트나 가서 사가 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지만은 국가 식량 생산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자, 이 강력한 농지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되는 겁니다. 자, 농지법은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농지법에 비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 자,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농지 소유. 자, 농지는 아무나 소유하면 안 돼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농지는 첫째, 소유 제한을 합니다. 소유 제한. 자, 그래서 농지 소유 제한은 농업인에 한해서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을 강하고, 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자, 소유를 예외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원칙적으로 농업인에 한해서 소유해라 이 뜻이에요. 또 비농업인이 예외로 농지 소유하더라도 소유 상한제가 도입되어서 자, 비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농지 소유 면적을 자, 일정 예외로 소유하더라도 일정 면적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상한제가 도입되어 있고, 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도를 도입해서 자, 농사 지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아예 농지 취득을 못하도록 자격 증명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증명을 받지 못하면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농지는 처분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토지 같은 경우에는 논리 나더라도 처분하라 소리를 하지 않지만은
농지 같은 경우 농업 생산에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하도록 국가가 강제하고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은 자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 등 제재가 들어옵니다. 이와 같이 일반 토지의 소유권과는 다르게 국가 식량 생산에 기반이 되는 토지인 농지는 그만큼 소유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이렇게 해서 농사 짓는 사람만 소유하도록 유도하겠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 파트가 농지 이용 파트입니다. 농지 이용은 주로 농업인이 하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농업인과 관련되는 내용들은 여러분 중개사 시험에서는 거의 출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버려야 할 것도 있고 또 농지 이용 파트에서 가끔 출제되는 것이 대리경작 제도. 자, 그 다음에 농지의 임대, 자, 사용대에 관한 부분, 자, 이런 부분이 가끔 출제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특히 농지 임대 사용대에 관해서는 최근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 쓰고 있는 교재 부분은 법 바뀐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5, 6월 달에 가야 바뀐 내용을 가지고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농지 보전 파트입니다. 농지를 어떻게 보전할 거냐? 크게 두 가지 제도. 하나는 농업 진흥 지역이라는 제도와 자, 또 하나는 농지 전용이라는 제도.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농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전하는지를 배운다. 자, 이와 같이 농지법은 자, 농지 소유, 이용, 보전 세 파트로 되어 있고 국가 식량 생산에 기반되는 토지다 보니까 일반 토지와 다르게 여러 가지 소유하는 데 제한이 따르고 이용하는 데도 제한이 따르고 보존하는 데도 제한이 따른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교재의 586쪽에 자, 용어 정의부터 자, 밑에 농지부터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합니다.